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성장하는 삶의 조건, 의사소통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거잖아요.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 브릿지를 놓는 거예요. 브릿지. 다리를.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놔야지 서로 왕래가 가능하잖아요. 길이 닦이니까. 다리도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포장도 하고, 이러면 이제 또 조그만 차가 다니다가 더 무거운 차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생존하려면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이 세상을 또 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 사람과 사람 간에 말하고 듣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세 말로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 이제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묵하면 그 사람이 꼭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상대방으로부터도 뭐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뭐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리를 문을 닫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물자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또 필요할 때는 문을 닫기도 해야 돼요. 나는 문을 좀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남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힘들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같이 상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러한 그 이론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때로는 내가 상대방하고 교류를 할 때는 활짝 열어놓고, 또 내가 혼자서 힘을 키우고 혼자 휴식을 좀 취하고 그러고 싶을 때는 또 좀 닫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이제 매우 세상을 사는데 이제 좋은 중요한 그러한 작업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존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면은 성장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우리는 성장한다 그러면 꼭 키가 크고 몸이 커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는 성장하다가 20살 너무 이제 성장은 멈춰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이렇게 연세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친밀감.
그래서 우리 순애 씨 오늘 이렇게 보면 악수 한번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같이 친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순애 씨 보고서도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면 서로 친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명숙 씨하고도 또 인사를 나눴지만, 그래서 인사 얘기 이제 이름을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명숙 씨 보면 그 다음에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뭐냐 그러냐면 우리가 친밀감을 자꾸 키우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현승 씨도 사람하고 만나면 한 번 만난 사람하고 보면 지난번에 뵀잖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현승 씨 보고 마음속에 반가웠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이잖아요. 관계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고 사람하고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말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보면 관계가 점점 좋아져서, 그렇게 해서 서로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이 또래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해요. 네.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뭐냐면, 그냥 나는 원래 수줍어서 못해, 그런 게 아니거든. 사람은 누구나 다 수줍어하거든요, 태어나면서. 그러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통해서 친밀감을 자꾸 만들어야지 세상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의사소통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아무나 보면 인사하시고, 용감하게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름 기억하셨다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자꾸 그래서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할수록, 그래서 현승 씨가 이제 이번에 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범수야 오래간만이다. 우리 같이 늙어가는데 반가워. 그런다고 반가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닌가? 나는 현승 씨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괜히 현승 씨한테 말이야 뭐 이러지 않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 그럼 서로 관계가 편안해지고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이렇게 편안해지면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또 혹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 자꾸 뒤로 빠지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하는 거를 꼭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사람끼리 인사를 아는 척을 해서 인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사하는 거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통로를 개설하자라고 던지는 거예요. 서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영 씨와 내가, 그래서
저는 학교나 이런 데서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학생 중에는 제가 대학원이라서 23살짜리 학생도 있고 60살짜리 학생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20몇 살짜리 학생들 있잖아요. 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럼 저는 먼저 인사를 해요.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꼭 위에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고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틉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틉시다. 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사람이지만 나이가 많지만 뭐 학교나 이런 데서 교수지만 학생들한테 20살 먹은 대학생들한테도 보면 저는 먼저 인사해요. 강의실 들어갈 때도 제가 먼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네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시작을 할 텐데 당신들하고 나하고 전화선을 개통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선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또 혹시 또 그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의 전화를 잘 받을까 안 받을까 뭐 누르서 하나? 그냥 하는 거지. 해서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나하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우리가 인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 인사 그렇게 할 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 너하고 전화해도 돼?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통화해도 돼? 그 전화번호 누르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60이 넘은 사람이 학생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 저는 전혀 그게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학생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늙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돼요? 저하고 얘기하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자료 나눈 게 보면은 거기에 보세요. 사람들이 5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주변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도처에서, 심지어는 당신을 향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 속에 결코 당신에 대한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은 철저히 무시받으며 스스로를 하나의 가구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말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해좀 선생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누가. 그러면 자꾸 그럼 사람들이 나는 꼬다 놓은 보리자루인가 나는 완전히 개털이네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개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살아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나도 얘기 좀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 이 자리에 왜냐면 이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얘기할 만하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 다 멤버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 초대받았으니까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을 만하니까 와 있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할게요. 딱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안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가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구로. 얘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는 살다가 보면 화도 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죠?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또
분노하고 격앙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기진맥진하고 그래. 그래서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뭐 학교에서 또 여러 학생들도 만나야죠. 또 그다음에 또 뭐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가르치기만 하지 않아요.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순애 씨도 그렇고 뭐 다들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차피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그죠? 영숙 씨,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그죠? 어차피 우리는 태어났다가 자라다가 그 다음에 늙고 죽는 게 우리의 숙명인데 나는 왜 죽어? 이거는 바보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거는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의 숙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왕 태어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낼 그러한 시간이나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가 사는 동안에 재미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최명수 회장님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미리 최명수 회장한테 제가 혹시 나중에 속상하면 전화 좀 드려도 돼요? 미리 또 그것도 해놓고 자락도 깔아놓고 그러다가 또 고명숙 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럴 때 좋은 이렇게 울적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 좋은 거 없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게 전화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을 살려면 그래서 그러한 그 의사소통의 전화선 라인을 자꾸 평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중요시 여기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근데 갑자기 내 동네 전화 안 하다가 괜히 자기가 그때만 싹 전화하면 또 안 되잖아요. 가끔 전화해서 한 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끔 전화해서 회장님 요새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세요? 가끔 안부도 한번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또 푸근해지잖아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 그래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경청과 공감이라고 합니다. 경청과 공감. 그래서 지금 현승 씨는 경청을 잘하고 있어. 보니까 나를 경청을 잘하는 건 뭐냐면 현승 씨가 잘한다는 얘기는 명숙 씨도 잘하는데 눈을 계속 나하고 마주쳐. 눈을 마주쳐. 사람이 얘기할 때 소영 씨도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 그죠?
눈을 마주치는 게 최고예요. 눈을. 그래서 근데 누구가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획 이렇게잖아. 딱 돌리잖아. 그죠? 안 쳐다보잖아. 안 쳐다보는 거는 그 사람 코를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을 안 쳐다보고 그 사람 눈을 안 쳐다보는 거야. 눈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려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상대방하고 같이 있는데 상대방 눈을 80% 정도 쳐다보잖아요. 80% 같이 있을 동안에.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한테. 이거는 사회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세계와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눈은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평소에 거부하거나 타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면 다른 사람 세계를 갖다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주로 하는데 눈으로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하게 되면 안전하거든. 왜? 뭐 쳐다보지도 못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말을 하게 되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여보세요? 그러면 거기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왜 불렀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쳐다보는 건 저 사람이 자꾸 날 쳐다보네? 뭔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관심이 있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서서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저 사람 내가 관심이 있어 이럴 때는 눈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접근할 때든가 이럴 때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냐? 눈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또 여성도 소영 씨도 뭐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으면 먼저 눈으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하고 눈을 마주치네. 그래서 우리 옛날 말 있잖아요. 둘이서 연애해서 도망가면 눈 맞아서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눈 맞아서. 근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소통의 라인을 어떻게 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몇 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뵀지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쉽게 열리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서 말이 이제 서로 이제 오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게 최고예요.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잘 듣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눈을 쳐다보면서 듣는 거예요. 눈을 적어도 얘기하는 도중에 80% 이상을 쳐다보면서 들어야 돼요. 80% 이상을 쳐다보면서 들으면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그 얘기가 뭐 서로 얘기가 뭐 결렬이 되거나 서로 뭐 합의를 못해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줬다는 거. 우리가 서로 의견은 달랐어도 서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대방에게 뭐 사인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말로 알았어, 잘 알아들었어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몸으로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부에서 손해 없고 반항에서 이익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 그러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누가 막 얘기 오래 하잖아. 그럼 그럴 때 끄떡끄떡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럼 그게 내가 당신이 하는 말에 공감하고 있어요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혹시 갈등이 생겨도 저 사람 평소에 나한테 얘기 잘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쟤는 평소에도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또 저랬구나 이래서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 기술이 그래서 경청과 공감이에요. 잘 아시죠? 그래서 경청과 공감을 잘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면 나의 위치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의 위치도 돈독해지는 거예요. 딱딱 자리 잡는 거예요. 나의 위치도. 근데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나를 표현하는데 조금 그 일반 저 사람보다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보완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분 좋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의사소통을 갖다 하게 되면,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의사소통을 잘 못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아까 소영 씨 얘기하는 대로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소영 씨가 얘기 지금 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소영 씨가 얘기하는 속도보다 조금 아까 처음에 나한테 얘기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거든. 이 소통은 그냥 서로 신호를 나누자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을 이제 열고 이제 서로 소통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걷던 길보다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여는 거야? 내가 여는 거야. 내가 여는 거야. 내가 더 넓고 시원한 길을 여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더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응? 고명숙 씨 이해가죠? 응? 더 쉽고 넓은 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응?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감정도 섞어서 주고받을 수 있고, 그죠? 감정이 매우 중요하거든. 우리 글을 쓰시니까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넓게 자꾸 이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나의 길이자 정신적 자유를 향한 나의 열쇠가 이제 우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하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목소리를 갖게 되면서 나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나의 세상을 좀 더 넓고 큰 길로 가는 세상을 우리는 의사소통의 기법을 자꾸 향상시키면서 더 넓은 길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될 수 있어요. 동의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러한
요즘은 이제 무슨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잖아요. 의과학의 시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의과학의 시대니까 지금 현숙 씨가 막 이런 거 다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의사소통을 좀 더 나의 몸과 나를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앞으로 시대가 더 열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듣지만 AI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AI 시대 얼마나 편해요. 지금 현숙 씨 저기 우리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뭐 제미나이 이런 거 깔아놨죠? 네. 그럼 제미나이 전에는 눌러야 되지만 거기 말로 하잖아. 네. 그러면 쫙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 장애우들한테 훨씬 더 좋은 시대가 막 열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말로 그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보고 싶으면 말로 나 보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띄워주는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 관심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더 잘 이용을 해서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할까를 우리 성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 자꾸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휴대폰에 이런 데 깔아가지고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 연때까지 우리가 살던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의사소통은 우리 서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는 의과학 시대야. 신의 세대가 내려가면서, 신의 세대가 줄어들면서 그 영역을 의학하고 과학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은 의학을 발달로, 그러니까 의학은 과학을 발달로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요즘 병원에 그 수술도 로봇가 막 하잖아요. 이제. 근데 진단도 그렇고, 지금 의사가 뭐, 이제 의대 가지 말라고 막 지금 얘기가 나오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한 그러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러려면 이러한 의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작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마무리 할 테니까는요. 오늘 배운 거 뭐예요? 눈 마주치기. 눈 마주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정경청, 공감. 경청과 공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의과학을 통한 우리의 의사소통을 AI를 이용한 거,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